특히 손톱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바이러스 질환인데 손톱깎이로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 파내고 이제 그걸로 또 다른 분들이 쓰거나 아니면 내 손톱 깎으면은 잘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조금 손톱깎이로 하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둥근애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는 오늘도 맑음의 피부과 전문의 조홍기. 이강모. 김건입니다. 피부과 내원하실 때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 바이러스성 사마귀예요. 오늘은 사마귀는 왜 생기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과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무엇인 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는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거고요. 그 바이러스가 딱히 누구한테 옮았다기보다는 이제 어디에나 있는 것들이 피부 속에 있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은 자라게 되면서 사마귀를 만들게 됩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곳에 잘 생기게 돼서 땀이 많은 손이나 발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면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손발바닥에 있는 사마귀들도 성병인 건가요? 넘버링이 다 되어 있는데 성병을 만드는 애들이랑 이제 사마귀를 만드는 애들이랑 넘버링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종은 전혀 아닙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 제 손에도 그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버스 손잡이 아니면은 백화점 문고리에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보편적으로 번져 있는 바이러스고 누구나 감염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손이나 발에 축축한 상황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상처가 생긴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생겼을 때 바이러스가 갑자기 면역력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피부 질환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거죠. 홍교님, 그러면 사마귀는 사마귀에 물려서 생기는 건가요?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고 사마귀에 물린다고 절대 사마귀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사마귀는 치료를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티눈과는 달리 사마귀는 바이러스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번지죠. 가족들한테 옮기기도 하고 손바닥 안에서도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마귀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냉동 치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냉동 치료는 에카질소를 이용하는데요. 이 에카질소가 영하 한 196도 정도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사마귀에 감염된 세포들을 얼려서 그 부위를 파괴시키는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좀 통증은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뭐 시술 후에도 따로 관리하거나 상처를 보호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냉동 치료를 받으실 때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이 씻는 것 같아요. 우리가 레이저 같은 걸로 치료를 하면 얼굴에 점만 빼도 세안 어렵고 막 그런데 발바닥에 냉동 치료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바로 샤워 같은 것들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픈 시술을 할 때 피부과에서 연고마취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연고마취를 하고 냉동 치료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교과서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연고 마취를 할 경우 1시간 이상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그 말은 굉장히 깊은 층을 저희가 냉동하기 때문에 겉에 뭐 1, 20분 바르는 건 효과가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1시간을 마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마취 없이 시술을 하게 되고요. 조금 어려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더 살살해서 자주 하는 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귀 치료, 냉동 치료는 자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제거는 안 되는 건가요? 냉동으로 한 번에 제거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냉동 치료 기전 자체가 이제 레이저나 전기 소각처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마귀 세포들을 깨트려주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고요. 부위나 이제 연령에 따라서 치료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마귀 치료는 5번에서 10번 정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손에 있는 건 조금 더 빨리 없어지고 발에 있는 건 좀 더 10번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좀 오래된 것들은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애기들이 너무 어릴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한테 하듯이 너무 세게 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살살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횟수가 더 많이 걸린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사마귀 주변에 굳은 살인 것 같아요. 이 사마귀 덩어리 주변에 굳은 살들이 생기고 사마귀의 뿌리가 더 깊어지면서 더 많은 치료 횟수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치료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세요? 간격 설명은? 보통은 이제 2주 간격으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뭐 강한 치료가 되어서 뭐 크게 물집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간격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냉동 치료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일시적으로 생기는 통증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한 부위에 생기는 물집 이런 게 제일 흔하게 생기는 건데 이런 물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서 물집이 생겼다고 이상이 있거나 뭐 특별히 치료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사마귀가 녹아내리면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이제 냉동 치료의 작용 기전이 순간적으로 피부를 얼리면서 사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팽창하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마귀 조직이 정상적인 우리 피부의 연부 조직과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물집이기 때문에 사실 물집이라는 건 이 냉동 치료에서 사마귀가 사라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절대 물집 반응은 냉동 치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니고요. 당황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물집만 가볍게 제거하고 항생제 연고만 도포해 주셔도 아주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오히려 사마귀가 더 빨리 제거되는 현상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냉동 치료도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죠. 그래서 혹시 어떻게 아시나요? 대부분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나와 있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뿌려서 치료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무서워하거나 이제 통증에 좀 민감한 분들은 컵에다가 에카질소를 따라서 면봉으로 부위에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냉동 치료를 하는 기계인데요. 스프레이 건이라고 해서 여기 안에 액화질소를 충전해 놓은 다음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가스가 나와서 국소 부위를 급격히 냉각시켜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냉동 치료로 여러 번 치료하지 말고 레이저로 한 번에 뺄 수는 없을까요? 여러 번 오시는 것도 환자분들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론상으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통 이제 손발바닥에 생긴 사마귀는 되게 뿌리가 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한 번에 제거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깊게 파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냉동 치료보다 더 아프고 그리고 이제 회복 기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만큼 고생도 하는데 이게 또 사마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다 없애야지 치료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다시 또 재발을 할 수가 있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레이저 치료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냉동 치료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치료 성공률도 저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사마귀는 마치 그 소나무 뿔이 박혀 있듯이 피부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레이저로 모두 제거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분무기 뿌리듯이 넓은 범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치료를 하시는 게 이런 감염증 치료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동 치료의 하나의 더 장점이 이 면역 반응을 일궈내기 때문에 냉동을 하지 않은 부위에 있는 사마귀들도 좀 같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딱 치료한 부분만 없어지는데 냉동 치료를 이용해서 면역이 좀 더 발달하게 된다면은 치료하지 않은 부분도 좀 나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퍼져 있는 것들이 좀 더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마귀가 좀 동시에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10개를 치료하는데 뭔가 하나 없어지면 나머지 우르르 없어지는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사마귀나 티눈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피해야 될 건 없을까요? 특히 손톱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바이러스 질환인데 손톱깎이로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 파내고 이제 그걸로 또 다른 분들이 쓰거나 아니면 내 손톱을 깎으면은 잘 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조금 손톱깎이로 하는 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빙초산도 안 돼요. 사마귀는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될수록 빨리 사라집니다. 빠르게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